응? 너 뭐 시나리오 고치고 뭐 조금 쉬었나? 좀 쉬었지? 근데 저희 이제 채널 10만 되더라고요. 10만 됐어? 실버 버튼에 와, 이제 10만 됐으면 좀 새로운 것도 도전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사람과 낚시. 낚시? 난 낚시는 좋아하지. 진짜요? 우리 와이프랑 나랑 유일하게 공통 취미가 낚시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물가에서 물고기 잡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왠지 캠핑 안 좋아하셔가지고 낚시도. 근데 나는 텐트를 내가 안 치우면 되고 텐트에서 안 자면 돼. 오늘 오실 분들은 예를 들면 한국 영화사 50편을 뽑는다. 꼭 들어가는 작품을 연출하신 접속을 만드신 장윤현 감독님이 오늘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배우 추자연 씨. 추자연 씨. 자연이 20대부터 알지. 그리고 또 배우 이무생 씨. 별명이 이무생로랑 굉장히 명품스러운 배우님. 세 분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오세요. 와우.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장학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거 얼마만이지? 자연이? 한 몇 년 전에 몇년 됐지? 은희언니 작업실에서 술 먹고 그래. 여기 또 장윤현 감독님이시고 우리 이무생 배우님. 며칠 전에 은희언니랑 통화했는데 아 그래? 네. 은이랑 왜 통화를? 그냥 안부 전화? 안부 전화? 왜 나한텐 얘기 안 하고 걔가 더 잘 나가서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오빠한테 전달을 하라고 했는데 전달을 전달 안 하고. 했어. 전달 안 했어. 근데 저는 이렇게 편하게 부르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 20살 때 얘 진짜 어렸을 때. 자연이 영화 데뷔작이 내가 쓴 영화야. 박봉호 가출사건. 딱 한신 나오는 거. 한신 나오는 거. 고등학생 역할. 첫인상 어땠는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첫인상 기억이 안 나요. 첫 때 어떻게 만났는지. 처음에 만나면 맨날 술 먹고. 술 먹고. 우리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첫인상보다는 맨날 정상적인 모습을 본 기억이 없어서. 그때는 감독님이 천재 시나리오 작가가 하실 때인 거 아니에요? 감독 데뷔를 막 준비하고 있을 때지.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감독 데뷔를 그치 백수야. 같이 막 술 먹은 멤버들은 다 잘 돼가지고 다 이제 다 나가. 한 명씩 없어져. 그래도 좋대. 본인은 친한 애들이 잘 되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은희 언니랑 둘이 술만 먹고 있고. 그래서 저 오빠랑 언니는 진짜 나중에는 복 많이 받겠다. 나는 어렸을 때 그 생각했던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낙천적이신 분들이 스트레스도 없으시고 뭐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오래 사세요 여러분. 장수 기원. 처음 뵀잖아요. 어떠세요? 평소 생각했던 거랑. 뭐 다르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더 알아가고 싶어요 감독님을 사실. 끝날 때쯤에는 조금 더 알아가지 않을까. 장윤현 감독님하고는 제가 이제 시네마 서비스라는 회사에 같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전성기 수요를 내가 그래서 우리 후배 감독들한테는 어질고 똑똑한 형. 보통 이런 말씀하시면 부인하고 나는데 부인 안 하시나요? 아니 맞아. 약간 민화에 나오는 동자승 같지 않아? 그렇지 공부도 잘했어. 형이 한대 공대 나오지 않았어?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인가? 전기공학. 그때 한대 아니 공대가 나오진 않았어. 다니긴 했는데.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데뷔작인 접속. 깜짝이에요 그게? 이게 데뷔작이야. 지금도 기억나. 내가 그때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접속이라는 영화 시나리오가 돌던 게 있었어. 나보러 한번 보라는 거야.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영화 시나리오가. 왜냐면 보통 멜로 영화면 남녀가 만나서 첫눈에 뭐 이게 있고 아니면 싸우다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인데 이건 그게 없어. PC통신 내용들만 계속. 그치. 그러고 아무 기대 없이 극장에 갔지. 근데 러버스 콘셉트가 나오는데 생전 처음 본 영화인 거야. 후배 시사인가? 뭐 그런 걸 했다고 들었어요. 후반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달라고. 진짜? 그래서 투자를 철회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감동이 진짜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개봉관을 몇 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경쟁작들이 굉장히
센 작품들이었어요. 훌륭한 현저하게 작품. 적은 양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지. 나 1가 나섰지. 아 접속 날 때라 했죠. 지금도 기억나요. 형이 그때는 좀 싸가지가 없었지. 어때요? 야, 내가? 형도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 살다 보면. 아니, 일단 데뷔작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영화 열심히 찍은 거고 그게 성공하고 났는데 그 성공이 얼마나 큰 성공인지 뭔지 실감이 안 나지. 실감이 안 나지. 그냥 나는 다음 영화 찍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 최근에 형 찍으신 영화가 당신이 잠든 잠든 사이. 영화는 어떤 내용? 영화는 그냥 탈락. 영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뭔가 보라색 느낌이 있고요. 보라색. 네.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따뜻한데 보라색.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섞이면 어떤 색이 될까요? 따뜻한 보라색. 뭐, 약간 미스터리적인 느낌이 네, 있으면서 있습니다. 뭔가 따뜻한 이야기. 오. 감독님 이거 통과인가요? 통과하죠. 일단은 대답을 빨리 해줘요. 장윤현 감독이 아니, 멘트를 굉장히 잘 자기가 뭐 준비했네. 감독이 필요가 없어요. 대답을 못 하잖아.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예요? 두 분이 부부. 네, 네, 맞아요. 부부로 나오고요. 네. 사고로 인해서 제가 기억을 잃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뒤에 이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탈락. 예, 엄청나. 그러니까 약간 그게 단기 기억 상실증 같은 건가? 뭐지? 약간 그런 건데 두 부부가 어쨌든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고 어떻게 결혼했고 어떤 사랑을 나눴고 그건 다 그건 다 기억이 기억나. 나는데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머리를 다쳤다. 다시 깨어나 보니까 어느 특정한 기간에 기억이 없다. 여기에 스릴러적인 요소가 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인이 기억이 없으니까 부인은 계속 궁금한데 근데 뭔가 근데 이제 좀 아구가 안 맞고. 그치. 남편이 했던 얘기 중에 근데 남편이 이상하게 자꾸 의심이 가고 그 촉이지 촉. 그렇게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몰입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네. 내가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네. 그 사이코 연기가 더글로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무 리얼했거든. 난 그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사실 뭐 별 생각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전에도 악역을 좀 이렇게 해봤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고 막 그러니까 준비하는 동안에도 힘들었고 촬영하는 동안에도 힘들었고 촬영 후에 이제 빠져나올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더글로리를 했을 땐 좀 더 접근을 달리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어차피 이 사이코패스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 그치 얘는 태생적으로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렇게. 적이니까. 그치. 악마의 그치. 본질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걔는 타고날 때부터 그거거든.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무생로랑이 된 거야? 이무생로랑 그 별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 그러게요.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예. 솔직히 자연 씨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거야? 정말 솔직하게. 왜 이제 다 했나? 끝났잖아. 다 끝났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오빠가 했어야 된다고. 오빠. 누가 아무나 하면 되잖아. 저는 사실 멜로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이가 이제 40대가 딱 되니까 이제 뭔가를 좀 알게 됐어요. 또 다르지. 다르지. 그러니까 옛날 명작들을 다시 보면은 그때는 놓쳤던 장면들이 그래 맞아. 되게 우와 저 대사 진짜 죽인다 이거 확 와닿고 맞아. 근데 그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나서 1, 2년 있다가 이 대본이 딱 온 거야. 사실은 내 부분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내가 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나를 거기다 딱 넣어버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빠. 이게 좀 예민해지더라고. 근데 그 감독님이 정말 그거를 스폰지처럼 기다려주시고 다 해주고 무생이도
나를 서포트를 해주려고 많이 그래서 한 번씩 전화도 하고 그럼 뭐 고마워. 진짜 고마운 맥북이라도 하나씩 해주시면. 나는 당하지만은 않아. 추자연이. 준비해온 몇 가지 그거 뭘 해야지 뭐. 진실을 찾아봐라고. 내가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걸 맞추는 거예요. 자, 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점은 뭘까요? 피문이 적거. 기분이실까? 이현이 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말고 없을 것 같아. 낙천주의의 끝판왕? 정답은 김은희 작가. 너무 명확하게.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 누구냐? 그럼 김은희야. 20몇 년 동안. 항준 오빠는 은희언니에게 약간 분리불안증 있어. 옛날에는 걔하고 같이 아니면 슈퍼도 못 갔어. 은희야 같이 가자. 맞아, 생각해. 알겠어. 뭘 같이 해야 돼. 오빠가 아니었으면 은희언니가 더 빨리 잘 될 수 있었어. 장윤현 감독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처음에 윤현이 형이 그딴 얘기인데 윤현이 형이 처음에 나한테 말을 안 놨어. 형이 원래 잘 사람한테 말을 못 놔. 뭐 술 한번 먹고 형 뭐 어쩌고 뭐 어디 뭐 어떻게 했어요? 예 잘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스타일이야. 왜 말을 안 넣지? 그럼 난 그 다음 날도 형 밥 먹었어? 그러면 이 형이 얘 밥 먹었어. 이상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 2달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다. 나중에 말을 놨어. 한참 후에. 감독님은 기억나세요? 항준 오빠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해줬는지? 근데 내가 기억나는 건 아니 그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고 그 자기 영화 있잖아 기억의 방. 아니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 형이 나한테 시사건도 얘기했잖아. 보자마자 영화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고. 장항준 감독 그러면 주로 이제 코미디를 찍고 재밌고 즐겁고 뭐 이런 걸 찍었으니까 근데 잘 찍었더라고. 스릴러 감독이라고. 좀 재밌었어. 안 해본 걸 한다는 거였잖아, 형. 아니 너무 좋았어. 저부터 할까요? 장윤현 감독님을 보고 제일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은 착하다. 정답. 오. 딱 맞췄어. 오. 그 착함이 되게 커 보였어. 감독님을 처음 뵀을 때 되게 착하신 분 같다. 선하지, 선하지. 맞아. 그 선하지. 선한. 근데 감독님 원래 옛날에도 되게 착했어요, 오빠. 착했지. 왜 스태프들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잖아. 현장에서 뭐 차가 바닥에 탕 떨어져서 방 터지는 건데 딱 그날 못 찍으면 못 찍는 거야. 돈도 많이 들어간 장면이고. 떨어지기 전에 터진 거지. 사람들 저쪽에서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감독님 어떡하죠? 다음에 다시 찍으면 되지. 약간 그런 류의 사람. 그 화를 내봤자 그걸 다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안 만나본 사람들은 위선일 거야. 착한 척 하는 걸 거야. 그리고 착한 척 하려고 얼굴을 착하게 성형을 했다. 자, 그다음 내가 살면서 들은 가장 황당한 소리는? 황당한 소리? 황당한 소리? 부잣집. 정답. 부잣집 딸이죠. 정답을 외치고 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고생 안 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난 되게 충격이에요. 약간 이런 의외로 이런 도회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 있잖아. 그러니까 외모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빠는 안 돼. 진짜 고생 많이 맞아.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옛날에 자연이 어렸을 때 터 얘기하는데 정말 진짜 그랬다? 맞아요. 뭐 그렇게 얘기 듣고 벌써 막 그래서 20대 때 한국에서 활동하기가 좀 힘들었던 게 제가 살아온 게 경험치가 너무 세니까 이 연기가 톤이 20대의 풋풋함이 없는 거야. 나는 너무 어두워. 그리고 너무 센 거야. 근데 그거를 나는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거를 내가 30대에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안 거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떨어져서 보니까 내가 내 나이를 저는 못 산 거예요. 맞아. 그래서 되게 그때도 되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성숙했다? 너무 에너그네 같은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랑 세대 차이를 못 느꼈다니까. 아니 그러면 장 감독은 주자연 씨가 중국에서 잘 됐다는 얘기 듣고 막 그럴 너무 때 좋았지. 너무 가진 능력이나 마음에 비해서 여건이 너무 좋지를 못했었는데 스스로 해냈구나.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자, 저 바로 하겠습니다. 장윤한 감독님을 보고 제일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은 참 생긴 게 이게 늙었다. 남루하다. 내가 눈이 좀 이상한 비공자다. 비공자 스타일.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부티 난다? 그냥 쉬운 거예요. 그걸 뭐 부티 뭐 이런 필요 없게. 네 맞아요. 누가 그랬어? 뭐라 그랬는데? 내가 나만 한청 들렸나? 우리 못 들었어. 한참 옆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했어요? 뭐라 그랬어?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니 안고 나를? 아니 나 큰일 나서 보여. 쟤는 연기만 잘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저는 그리고 전 처음 그게 듣는 말이야. 그래요? 저는 사실 감독님 접속부터 시작해서 너무 팬이니까. 아 그렇지. 근데 그때 사진이 있는데 되게 샤프하면서도 그 전 기억이 확 틀어박혀 있거든요. 그 예전부터.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아 접속 너무 좋았어. 나는 의외로 텔미 썬싱이 좋던데? 뭐 이렇게? 작품 얘기는 아니고. 작품 얘기 아니에요? 작품 얘기는 아니고. 아니 의외로 내가 많이 듣는 말이 동안이다. 그리고 뭐 뱀파이어 이런 말 많이. 보통 뱀파이어는 좀 미남에다가 좀 헬스하고 이랬는데 좀 약간 동자승이라는 게. 동자승. 동자승 같은 뱀파이어가 나오는 거 재밌겠네. 나는 인정. 가장 기억에 남는 내 영화에 대한 반응은? 영화명을 가르쳐 주실 수 Tell me something이야. 텔미 썬싱. 관계자분이에요, 관객이에요? 그 반응이? 관객인데 관객이? 일본 관객이야. 한국 관객이 아니라. 아 텔미 일본에서 잘 됐지. 잘 됐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개봉을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신문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 그 Tell me something의 범인이 누군지 감독이 생각하는 범인이 누군지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그 일본에 정치인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다가 Tell me something 얘기가 나온 거야. 누구는 시문하다, 누구는 엄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결론이 안 나가지고 감독한테 물어보자. 아 그래서 한국으로 전화. 감독한테 이렇게 물어보자 전화. 해서 그 신문사 기자가 그럼 내가 한국 기자한테 뭐 얘기해서 물어보겠다. 진짜. 라고 질문이 온 거야. 일부러 약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은 한 거지만 그렇게 오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그게 문화별로 차이가 있나? 그런가 봐. 문화 차이인 것 같아. 그런가 봐. 우리는 대사를 듣잖아. 근데 그들은 자막을 본다고. 그러니까 자막을 보면 좀 더 이성적으로 봐요. 우리는 그 대사의 뉘앙스와 그리고 표정을 보잖아. 그렇지. 그치. 응. 거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그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냐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 이게 현명하다. 한양대 공대에 나온 오늘 우리 당신이 잠든 사이. 자, 영화 개봉이 3월 20일. 아니 사실 이 영화는 좀 고통에 관한 영화예요. 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하면서 내가 영화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한 번 생각했어요. 항상 전 평소에 좀 쓸모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내가 쓸모가 있구나, 뭔가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선물 같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너무 두 분한테 고맙고 아유 아닙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훈훈한 분위기 별로 안 서로 좋아해요. 자화자찬하고 되게 뭐 어색해하고. 밀어주고 막 이런 거.